이 이야기는 제가 아직 달동네에서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전에 살던 집주인이 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추운 한겨울에 이사를 해야 했어요. 이사 온 곳은 버스 정류장에서 최소 20분은 올라가야 하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왔다. 이 집이야. 집은 경사가 높은 만큼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현관문 쪽에서 보면 1층이지만 맞은편, 그러니까 창문 쪽에서 보면 2층 높이인 구조였습니다. 경사만큼 더 올라가야 현관문이 있는 골목인 거죠. 당연히 아래층은 경사가 있는 만큼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짐 정리를 적당히 끝내고 잘 시간이 됐지만 이대로 자긴 아쉬운걸? 전과 달리 제 방이 따로 생긴 게 좋아서 새벽 2시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현관은 1층이었지만 제 방 창문 아래로 경치는 2층 경치여서 가로등이 쭉 펼쳐진 야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렇게 넋놓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스멀스멀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뭐지? 이 달걀 썩은 냄새 같은 건? 짜증나. 구역질 나는 냄새를 맡으니 이전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옆집과 자주 싸웠던 게 생각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달걀 썩은 내를 계속 맡아야 되나 싶고 급격하게 기분이 나빠졌어요. 바라보던 야경을 뒤로하고 결국 창문을 닫고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해서 바로 골아 떨어졌는데 얼마 안 가서 눈이 떠졌어요.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서 창문이 바로 보였는데 아직 노란 가로등 불빛이 보일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물만 먹고 바로 자야겠다. 그 순간 저는 분명 불을 켜기 위해 몸을 일으켰고 스위치 소리도 났는데 눈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위구나. 평소에도 가위를 눌리는 편이어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종종 눌리긴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도 첫날 가위에 눌리다니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다시 몸을 일으켜서 머리맡에 불을 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몸을 일으켜 다시 불을 켰어요.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심장이 나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불 켜는 것을 멈추고 일어나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겁에 질린 채로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겁에 질린 저의 시선을 따라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꿈과 구분이 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 왔으니까 떡 돌려야지. 이거 먼저 아랫집에 드리고 와. 엄마의 심부름으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랫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는데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기다릴까 하다가 문 아래를 무심코 봤는데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보니 어제 창문에서 기어 올라오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응? 그냥 왔네? 그게 사람이 할머님 안 계셨어? 할머니? 그 뒤로 저는 한 일주일간 제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아랫집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싱크대가 현관과 가까이 있어서 현관까지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걸 제가 본 것이죠. 그날 밤 할머니는 본인의 상황을 저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른한 낮, 제가 20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바닥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저절로 떠져서 실눈으로 그 누군가가 제 동생인 걸 알았어요. 눈을 살짝 더 떠서 방으로 가는 동생의 발을 봤습니다. TV가 켜있다는 것을 알고 동생에게 야, TV 좀 꺼줘 라고 말했는데 동생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야. 그때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동생이 다시 방으로 나오고 저는 야, TV 좀 꺼달라고. 나쁜 새끼. 그렇게 동생은 또 한 번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르르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뭐지? 몸이 안 움직여. 그렇습니다. 다시 잠이 든 저는 가위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는데 저절로 떠졌습니다. 불길에 타버려서 흉측한 얼굴을 한 귀신이 고작 제 얼굴에서 한 뼘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보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무서워서 가위를 풀기 위해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겨우 풀리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무교임이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주기도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소서.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식은땀을 엄청 흘린 채로 일어났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와? 아까 내가 TV 꺼달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고 나 진짜 무서웠는데. 아 무슨 소리야. TV 꺼달라고 했다고? 나 지금 학교 갔다가 이제 왔어. 뭐? 그럼 아까 그 말은 뭐야? 야 TV 좀 꺼줘. 저는 중학생 때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구석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일은 없었지만 간혹가다 길고양이들이 창문 밖에서 가만히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좋았지만 엄마는 소름 돋는다면서 항상 고양이를 내쫓았어요. 어느 날 엄마는 장례식을 간다며 나갔었고 저는 초저녁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골목은 막다른 길이라서 지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아는 이웃이었는데 그날 처음 보는 아저씨를 보았어요. 행색이 추리하고 시선이 불안정해 보여서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왔네? 방금 왔어. 저녁 먹어야지? 응. 엄마, 나 방금 이상한 아저씨 봤어. 뭔 이상한 아저씨? 어서 손이나 씻고 와.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방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창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올려다보니 아까 그 아저씨가 창문 밖에서 허리를 숙이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서 아저씨와 언쟁을 벌였고 저는 자기 전까지 방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다가 갑자기 눈이 팍 하고 떠졌습니다. 그런데 눈알마저 굴리기 어려울 정도로 전신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자박자박 하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굉장히 작은 발이 걷는 소리였습니다. 거의 겪어본 적 없는 가위인데다 발소리까지 들리니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울고 싶었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발소리의 정체가 작은 검은 고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늘 창문 밖에서 저를 바라보던 고양이 중 하나였습니다. 고양이는 침대 위로 폴짝 뛰어 올라와 제 머리 위쪽으로 갔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저는 고양이의 시선을 느꼈지만 볼 수는 없었죠. 그때 이마 위로 고양이 발이 닿았습니다. 고양이는 느린 속도로 이마를 툭툭툭 하고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점점 발톱을 세우기 시작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마를 상처내듯이 툭툭툭 쳤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는데 창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겨우겨우 시선을 돌리자 아까 그 아저씨가 또다시 허리를 숙이고 새까만 눈으로 저를 쳐다보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그땐 고양이도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두통이 조금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음날 그 기억은 서서히 지워졌지만 돌아오는 골목길에 어제 그 아저씨가 또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꿈이 떠올랐고 집에 와서 전 제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돼? 어제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단 말이야. 됐어, 무슨 같이 자. 다 개꿈이야 그런 거. 결국 그날도 저는 제 방에서 잠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또다시 제 머리 위로 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빠른 속도로 이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발톱을 세워서 이마가 파일 정도로 세게 쳤습니다. 그 작은 발이 어찌나 소름 돋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점점 눈 쪽으로 발이 내려왔어요. 두 눈이 떠있는 상태라 이대로라면 눈까지 찔릴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창문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어제는 너무 무서워서 그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입술을 달짝거리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마치 고양이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깨어났고 해가 뜰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결국 몸살 감기에 걸렸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쉬다가 저녁을 먹고 나니 열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던 사이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려고 하자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또다시 가위에 눌린 겁니다. 어젠 구석에 있던 고양이가 이번에는 발치에 와 있었고 살쾡이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또 머리 위로 가려나? 전과 달리 고양이가 정면에서 제 이마를 툭툭툭 치기 시작했는데 바짝 세운 발톱으로 강하게 찍더니 점점 오른쪽 눈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또다시 검은 형체가 저를 보고 있었고 이번엔 창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며 뭔가 계속 말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바싹 마른 입으로 계속 말하더니 결국 창문이 깨질 것 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어나! 일어난 상체 뒤로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지면서 깨졌습니다. 제 머리에 3배는 되는 액자였는데 액자 파편이 등 뒤에 가득 떨어졌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위치는 제 머리가 있었을 자리였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온 엄마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장례식 갔다 온 거 알지? 그 장례식은 사촌 중 다른 분의 장례식이었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촌 오빠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촌 오빠는 출생 배경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딱 한 번 그 사촌 오빠를 챙겨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생각엔 그 형체가 그 애가 맞는 것 같은데 커서 생각해보니 아마도 딱 한 번 엄마가 챙겨주었던 걸 잊지 않고 자식인 저를 고양이에게서 구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고양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